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동료보감TV의 김상훈입니다. 요즘 최근에 아주 핫한 이슈가 있죠. 애플카와 애플카 관련한 현대자동차에서 애플카를 생산한다. 그런 뉴스가 떠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애플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애플은 과연 앞으로 애플카를 생산하게 되면은 어떤 전략으로 생산을 하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뉴스 한번 보시면요. 애플카 최근 뉴스인데 닛산과도 결렬. 이제 현대랑 이제 결렬되고 나서 이제 또 뉴스가 떴어요. 닛산과도 결렬했다. 주된 이슈는 브랜드 이견. 이제 애플카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 애플카에 애플의 브랜드를 붙일 것이냐, 아니면 생산 업체인 뭐 닛산의 브랜드를 붙일 것이냐, 아니면 뭐 두 개를 같이 붙일 거냐, 뭐 이런 걸로 이런 게 주된 이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카로 불리는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애플과 닛산 간 협상이 결렬됐다. 애플은 하청업체인 대만 폭스콘을 통해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과 마케팅 등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 뭐 애플카도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애플의 전략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기존에 이제 뭐 닛산 같은 회사는 회사의 어떤 역사 자체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자동차 업체고, 그동안 구축해 왔던 어떤 브랜드로서의 어떤 이미지와 어떤 기술력이나 프라이드를 한 번에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닛산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뭐 닛산보다는 좀 덜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현대도 지금 뭐 회사 창립한 지가 50년이 넘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쌓아온 뭐 기술력과 뭐 또 자기의 어떤 브랜드 파워, 브랜드, 그 다음에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단순 이제 하청 업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기사를 보시면은 뭐 애플이 뭐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아닙니까? 뭐 도요타하고 폭스바겐, 이런 도요타 폭스바겐에도 접촉을 해봤나 봐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에서도 이제 노라는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폭스바겐 CEO의 인터뷰를 보면은 뭐 애플이 애플카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애플카가 나와도 경쟁이 두렵지 않다. 뭐 그 이유로는 자동차 산업은 단번에 진입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브랜드와 자기들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프라이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애플과의 협업 가능 여부를 떠나 애플이 자기들과 경쟁 상대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배터리 기술이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 전문성 등을 갖춘 회사에서 자동차를,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단실 내는 성공 못한다. 그리고 애플이 자동차 시장 진입 이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들어온다고 해도 뭐 2조 달러, 뭐 여러 가지 포함하면 2조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매년 뭐 자동차 시장 2조 달러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걸 다 포함을 하면은 여기서 뭐 따라잡을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분의 생각인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이제 전체 세계 자동차 시장이 뭐 2조 달러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 포함하면은 5조 달러까지 간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동차 시장이 일종의 이제 과점 시장이잖아요. 뭐 토요타, 폭스바겐, 그다음에 뭐 GM, FCA, 피아트 크라이슬러, 뭐 그다음에 르노, 닛산, 뭐 현대, 기아, 뭐 그다음에 일본의 뭐 마즈다, 미쓰비시, 뭐 혼다, 이런 업체들이 지역별로 뭐 미국, 뭐 유럽, 중국,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시장 지역별로 이제 과점, 뭐 현상, 과점으로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동차 업체들의 마진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1번이 이제 브랜드 밸류예요. 특히 뭐 이제 현대, 기아, 뭐 폭스바겐, 도요타, 그리고 뭐 벤츠, BMW, 아우디, 뭐 혼다, 뭐 세계 브랜드 파워 하면은 뭐 100위 안에 들어가는 다 회사들이니까 이런 브랜드 값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에서는 엔진 미션 구동 계통, 동력 계통, 엔진 미션, 그 다음에 뭐 그 동력 축이랑 그 다음에 뭐 차동 기어, 디퍼런셜까지 가는 이런 동력 계통이 기술력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에서 새로운 어떤 경쟁 업체가 등장하기가 거의 힘들었던 이유가 이제 브랜드 파워하고 엔진 미션과 같은 구동 계통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의 어떤 자동차 업체의 마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코카콜라, 뭐 애플, 구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큰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라도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가 힘든 것은 이 엔진 미션 구동 계통을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리고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업체 마진은 뭐 그 다음에 엔진 미션 빼면은 골격, 뭐 셰시, 바디, 뭐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뭐 바퀴, 이런 골격 계통인데, 요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뼈다구에 불과하니까 마진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의 마진이 브랜드, 엔진 미션, 골격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마진의 어떤 형성 자체가 브랜드는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에 엔진 미션이 없어지니까 전기차에서는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전기차라는 차가 이제 대부분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차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주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엔진 미션 대신에 배터리하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제 나머지 뭐 뼈다구, 골격 이런 게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브랜드 파워를 갖춘 데에서 그동안에 브랜드를 가지고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있던 이 엔진 미션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 배터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배터리 그 후레쉬 같은 거 킬 때 배터리 달면은 배터리 빼고 건전지 갈아 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배터리라는 게 건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뼈다구만 만들면 배터리 놓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이거는 사다가 끼면 되는 거니까, 깔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브랜드 파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브랜드가 있다, 뭐 코카콜라 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코카콜라 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코카콜라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삼성 차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LG 차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든 브랜드가 지금 다 전기차에 뛰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동차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뭐 아주 새로운 어떤 도전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반면에, 아주 뭐 가혹한 어떤 경쟁 환경에 노출이 돼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뼈다구 같은 경우도 그냥 사다가 끼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아주 군웅할거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그 전에 자기들의 어떤 패권을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밀릴 수도 있고, 그 궁극적인 어떤 원인은 엔진 미션 구동 계통이 없어지고,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오고 건전지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는 요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건데, 애플과의 이제 협업 가능성이 나오는 회사들이 뭐 현대, 일본 업체, 중국 업체, 유럽 업체, 뭐 인도
업체 뭐 캐나다의 마그나 뭐 미국의 뭐 GM, 크라이슬러 뭐 이런 다양한 뭐 10개도 넘는 업체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중에 첫 번째 언론을 탔던 업체가 이제 현대인 거고, 현대가 결렬됐다고 뜨고 이제 뭐 닛산도 결렬됐다고 뜨는데, 이제 뭐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IT 뭐 기존의 자동차 업체가 아닌 회사 중에서 이제 뭐 뛰어들겠다고 하는 회사인데, 애플만 지금 전기차 회사 그 사업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플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뭐 카카오 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 뭐 LG 이런 데도 뭐 자동차 산업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갖다 끼면 되는 거고, 골격도 뭐 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브랜드 파워가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는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지금 제일 유리한 환경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IT 업체 플러스 그 회사에 어떤 브랜드 파워가 있는 데가 전기차 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은 몇몇 브랜드가 이제 엔진 미션 기술을 갖고 과점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게 되면 이제 자동차 산업이 1년에 한 9천만 대에서 최대 1억 대 정도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 정도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의 어떤 수요 자체가, 매년 판매량 자체가 정책이에요, 정책이.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또 옛날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기존의 파일을 어떤 갈라먹는 양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진짜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네이버 이런 데가 뭐 기존에 뭐 도요타, 삼성, 아니 도요타, 뭐 현대 이런 데보다 브랜드 파워가 딸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구동 엔진 미션 계통이 없어져 버리면은 어차피 배터리는 사다가 건전지니까 사다가 끼우는 거고, 결국에 가서 이것의 어떤 전기차의 경쟁력의 핵심 자체가 엔진 미션에서 브랜드와 소프트웨어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IT 업체들 중에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거대 IT 업체들이 기존의 자동차 산업 플레이어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현대의 전략은 어차피 뭐 기존의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의 전략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현대의 전략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현대의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현대의 전략은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도 마찬가지일 텐데, 먼저 이제 자기 시장 지키기에 나설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지금 더 이상 늘지 않는 파일을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하고 관라먹는다고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기존의 자기 고객, 자기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시장을 지키는 전략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의 전략은 특히나 제일 현재 기아차에서 중요한 시장이 한국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 지키기에 나설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한국 소비자들이 절대 현대 기아차 말고 다른 어떤 뭐 애플카를 산다거나 이렇게는 못하게 하도록 한국 시장 지키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기차를 진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기차를 진출을 할 때 또 이제 과연 어떤 업체하고 파트너를 맺을 건가? 결국에 가서 현대 기아차가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자동차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왜냐?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 소프트웨어, 그 현대 기아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원래 전통적인 애플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하고 경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협업을 어떤 데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거냐. 그런데 현대는 지금까지 뭐 하청업체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항상 원청업체고 이제 하청을 줘서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현대가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현대차도 그 파트너를 맺을 소프트웨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 소프트웨어하고는 파트너지 어떤 하청이 되기는 좀 하청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업체를 받아들이긴 좀 힘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전기차에서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중에 뭐가 주도권을 차지할 건가? 이제 결국 시장의 어떤 향배에 달려 있겠죠. 시장의 향배.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보고 전기차를 살 건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보고 전기차를 살 건가? 그리고 전기차에서 전기차가 이제 이제 시내에서 돌아다니거나 뭐 주행을 할 때 결국 가서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중요할 건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중요할 건가? 그게 핵심이겠죠. 전기차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추후에 주고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동차가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왔어요. 사실은 더 이상 하드웨어가 발전되기는 힘들어요. 그동안 하드웨어 발전에 길 컸던 게 사실은 엔진 미션 기술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거의 발전의 한계 상황까지 왔고 여기서 더 이상 엔진 미션 기술을 더 이상 높이기가 힘들 뿐더러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배터리 기술인데 배터리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터리 그 건전지 사다 끼우는 거니까 그건 뭐 누구나 사다 끼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배터리 회사에서 사다가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은 아마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뭐 컴퓨터도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가 좀 제일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중에서도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뭐 반도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품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자동차 산업에서의 헤게모니는 아주 축소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어떤 헤게모니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업체와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자동차 그런 어떤 하드웨어가 아니라 반도체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요거를 이제 담고 있는 바퀴라든가 뭐 골격이라든가 이런 뼈다구는 그야말로 이제 껍질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애플의 어떤 선택은 어디가 될까? 간단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 결국 애플은 하청업체를 선정을 할 거예요. 자기하고 뭐 파트너를 형성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어떤 설계 기술하고 그것도 반도체 설계 기술과 반도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술들을 어떻게 좀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뼈다구를 만드는 하청업체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애플카에 애플의 브랜드를 붙이지 그런 어떤 뼈다구를 만드는 회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애플카를 출시할 가능성은 제로다. 거의 제로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없다. 차라리 애플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애플카 전기차 시장에 안 들어오고 말지, 전기차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애플 브랜드를 붙여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뼈다구를 만들어줄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애플이. 왜냐하면 애플의 전략 자체가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그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자기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자기들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제품을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제조 하청을 여러 개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군데가 빵꾸가 나면은 바로 이제 다른 데로서 그걸 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애플이 선정할 업체는 이제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브랜드, 뭐 현대나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애플의 하청이 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현대, 뭐 도요타, 폭스바겐 이런 데는 자기들의 브랜드 자체가 뭐 100년도 넘은 그런 브랜드들이고, 그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플하고 애초에 이제 그런 회사들하고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현대 같은 기업이 애플과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은 애플의 브랜드에 집착이 덜하고 애플의 종속적이 돼도 좋은 업체.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없고, 브랜드 가치가 없으면 브랜드를 포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애플의 종속적이 돼도 좋은 업체.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신에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한두 대 생산하고 말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1년에 자동차 시장이 뭐 최대 한 1억 대라고 보면, 그 1억 대 중에 최소 뭐 한 5%에서 10%, 그러니까 뭐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한 1년에 그 정도는 보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뭐 그 이상을 보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애플이. 그런다 하면은, 근데 문제는 1년에 그 10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업체가 도요타, 폭스바겐도 그 정도 생산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도요타, 폭스바겐 그 두 회사 말고는 없어요, 거의 GM 이렇게. 그러니까 애플이 1000만 대 생산한다 그러면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자동차, 전기차에서. 그래서 애플의 설계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500만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업체, 그렇게 따지면은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두 대 생산한다 그러면 자기가 해도 되는데, 뭐 몇백만 대, 뭐 많게는 10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는 많지가 않아요. 어디가 될까? 일단 뭐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 뭐 그런 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능성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닛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닛산이 어렵거든요, 요즘. 닛산이 판매량도 하락세고 뭐 손해도 많이 나고 있고 수익이 안 나요, 잘. 그래서 닛산이 가능성이 높았어요, 사실은 현대보다도. 근데 닛산이 좀 거부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닛산이 어려워지면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닛산이. 그 다음에 미쓰비시, 뭐 브랜드 밸류가 떨어지면서 뭐 좀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애플의 종속적이 돼도 일단 애플이 하청이 되면은 애플이 망하지 않게 해주니까 미쓰비시,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업체도 요즘 뭐 어려운데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중국 자동차 업체가 또 브랜드 밸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가 사실은 최적인데
중국의 뭐 BYD나 BYD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업체들 있잖아요. 사실 중국 자동차 업체가 애플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브랜드 밸류도 없고 뭐 대량 생산도 가능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업체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나 좀 어려운데 뭐 크라이슬러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 애플이 미국 업체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 마그나 이게 자동차 뭐 폭스콘처럼 하청 업체인데 제가 볼 때는 애플의 선택은 결국 일본의 좀 어려운 미쓰비시나 닛산 같은 좀 어려운 업체나 아니면은 중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